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삼바 삼성 바이오를 얘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축제 때문에 난리가 난 삼바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볼 텐데요. 경제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분식회계니 여러 가지 경제 용어가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 보면 언론에 속기 십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경제 용어 너무 어려워요. 네, 저도 어려워요. 예. 네. 분식회계니 네. 주가 관련된 여러 가지 콜옵션이니 예. 이런 거 보다 보면요, 기사 보면 네. 삼성 바이오가 잘못했구나, 분식회계를 예. 잘못했구나, 예. 나쁜 놈들이네 이거 사기쳤네. 사기쳤네 그렇게 이렇게 되죠. 국민들은 생각할 네.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어려워요. 증권선물위원회. 거기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그 복잡한 사연들은 다 없애버리고 예. 거기에 말하자면 얘네들은 분식회계를 했어요. 그냥 그것만 나와 있어요. 네. 최종 판결문만 나와 있어서 자세한 사항도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사만 보면 그렇죠. 뭐 하는 거냐 이거 삼성. 예? 삼성 거짓말한 거죠. 예. 그런 셈이 된 분식회계 거죠. 이거 네. 말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네. 빼돌린 것 같고. 네, 분식이라고 하는 게 화장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얼굴에다 치장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실 쌩얼을 내놓지 않고 너무 덕지덕지 발랐다, 분칠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 바이오, 삼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분식회계. 예. 지금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거 말대로 얼굴에다 덕지덕지 분칠해갖고 말이야, 예. 얘네들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죠? 그게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네. 딱 부러지게 정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근데 크게 보면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속회사라고 하는 걸로 원래는 처리가 돼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큰 그림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출자해서 만든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에피스.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 회사고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데가 자회사인 셈이에요. 예. 처음에는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그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이런 그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 돌아다녔는데, 자기 동업자들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네. 동업을 아무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행히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회사가, 그러면 내가 한번 도와줄게, 돈은 네가 다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다닐 때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자 기술, 반도체 네. 기술만 있는데 네. 갑자기 바이오를 한다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일이 없죠. 그렇죠. 너 뭐냐? 이렇게 된 네. 거죠. 그래서 돈은 네가 다 돼.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85%를 바이오로직스가 된 거예요. 바이오젠은 15%만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85대 15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100% 한 셈이 되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종속회사라고 불러요. 네, 종속회사. 그래서 처음에는 종속회사로 출발을 한 거예요. 바이오 에피스가. 예. 근데 2015년에 그거를 관계회사라고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벌써 머리가 아파지죠, 이게. 관계회사. 이름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어지러워. 예, 그러니까 종속회사는 그냥 내 자식이야 이거고, 네. 관계회사는 대등한 회사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관계회사라고 하는 걸로 했느냐? 이게 이제 이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15%만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네. 15%만 투자를 하고 보니까 좀 약간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바이오젠의 입장,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되면 그러면 내가 좀 챙기고 싶은 거지, 이제. 잘 되면 이거 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네. 주식 조금만 갖고 있는 것뿐이야. 네, 15%만 있으니까 이거 좀 그런데 잘 되면 나 그럼 반 줘 나한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삼성이 별다른 기술도 없고 반도체 기술뿐이 없고 예. 이 바이오에 축적된 노하우가 없으니까 네.
바이오젠이 도와주긴 하되 네. 한 번이가 이게 크면은 이게 네. 돈도 좀 있고 노력도 하고 기술력도 나중에 전자로 붙이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되면 나 이렇게 해줘야 돼. 예. 대신 내가 15%만 할게. 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돈은 네가 다 되고 네. 나는 15%만 딱 할 테니까 어? 네가 다 해봐. 나는 노하우만 가르쳐 줄게.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 바이오젠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 50대 50으로 했을 50대 거예요. 50으로. 처음부터 60대 40이나.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텐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돈은 네가 다 돼. 난 15%만 네. 낼게. 그래 놓고 좀 그래도 성공할 것 같거든요, 얘가. 예. 그러니까 성공하면 나한테 반 줘. 이렇게 된 거죠. 성공하면 반 줘라. 예. 삼성 입장에서도 예. 반신반의한데 그래도 예. 에이 그래. 뭐 그때 잘 되면 반 주면 좋지 뭐. 그렇죠. 잘 되면 더 벌 수도 그러면 있는데 얘가 뭐. 또 바이오젠도 열심히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그런 걸 콜 옵션이라고 콜 부르는 옵션. 거예요. 예. 성공하면 반 줘. 이거지. 예. 아까 일부에서도 저희가 네.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일반인들이 좀 이해가 안 될까 봐. 네. 음식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네. 맛있는 음식을 막 만들고 네. 근데 그 비법을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죠.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아요. 볶음밥이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지 간장이야. 간장 살짝 넣으면 돼. 아니 뭐 예. 설탕 조금 넣으면 돼. 예. 근데 요 간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지. 말로는 뭐 쉽지만 그 예. 실제 하면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자, 그럼 내가 기술 조금 가르쳐 주니까 옆에서 저기 여기는 잘 되니까 저 다른 동네에서 해봐. 네. 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래 내 지분이 이렇게 있지만 네가 장사가 잘 되면 나한테 반 정도는 수익을 가져와야 돼. 예. 맨 처음에는 이렇게 팔리지만 만약에 100그릇 이상이 팔렸다. 네. 그 수익이 얼마 나면 나한테 이만큼 가져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네. 예. 그게 이제 콜 옵션. 그게 콜 옵션이고 근데 바이오로직스가 85%를 출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를 종속 회사라고 부른 겁니다. 종속회사. 이거는 그냥 내 자식이야 이렇게 된 거죠. 아. 네. 그런데 2015년에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데가 신제품이 아주 구체화가 되고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뭐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거를 좀 평가를 달리 해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바이오젠이 아무래도 콜 옵션을 행사할 것 같아. 반 달라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고 또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삼성에서. 네.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가치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 이제 회계를 작성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의 이제 한 50대 50이라고 하는 그거를 전제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회계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라고 하는 거를 바뀌는 거예요. 네. 관계회사라고 하는 건 딱 자식은 아니야. 근데 뭐 한 말하자면 한 사촌 동생쯤 되는 네.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지위를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지위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투자했던 금액을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원래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2,650억 원이에요.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뭐 그 실험 장비, 건물, 무슨 그 인건비 뭐 들어간 거 이런 걸 다 합치면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2,650억. 그런데 그거는 원가고 원가. 실제로 그 투자가 잘 돼가지고 물건이 그러니까 약이 잘 나와서 약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높아졌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2,650억짜리를 그걸 5조 얼마로 이제 평가를 바꾸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분식의 문제거리가 된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런 거고 그렇게 바꿀 거면 처음부터 관계회사를 했어야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바꿨냐 이거야. 그러면 무식한 놈들이네. 예.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그걸 2,650억짜리를
5조도 넘는 금액으로 그렇게 해놓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뭐 한 푼이라도 너 팔아본 적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약을 한 푼이라도 팔아본 것도 없는데 그거를 말이야 5조씩 그렇게 그 가치로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성공 가능성을 좀 덜 봤기 때문에 예. 바이오제는 15%를 투자했고 예. 잘 되면 내가 콜옵션 행사에서 반반하기로 한 거고 예. 너무 잘 돼서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싸게 내놓으면 주식이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손해잖아요. 네. 나는 이거 주당 100만 원짜리 주식이야. 이거 이제 팔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텐데. 근데 초기에 투자한 비용은 50만 원이니까 예. 그 정도만 해. 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적혀 있는 금액은 그러니까 50만 원 그것만 있는데 그러면 장부에 그것만 쓰고 말 거냐? 그 장부를 보고 투자자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예. 아, 진짜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인데요. 그리고 예. 또 그 주가 나온 이제 시장에 상장된 네. 주가 비싸면 안 사면 되잖아요. 이 뭐야, 니네들 뭐 장난하는 거야? 그렇죠. 실제 투자자들은 그리고 거의 그 값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주식을 거래하고 그걸 믿은 거고요. 네. 예. 그거 뭐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회계에는 또 원칙이 있어요. 회계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회계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소식은 가급적이면 반영하지 마라. 확실해질 때까지. 네. 나쁜 거는 빨리 반영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2,650억 원을 투자했지만 그것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늘어났어. 사람들이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근데 가능성은 반영하지 마. 이러는 거죠. 가능성은 실제로 그게 정말 시장에 나가서 다 팔려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장부상에 쓰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게 회계 보수주의예요. 왜냐하면 너 그러다 거짓말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예, 일리는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입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금 그 보수주의 입장을 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를 다 검토를 하고 이건 괜찮습니다 하고 승인을 해줬던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 또 과거의 증권선물위원회는 바로 그렇게 실제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었던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뒤집어 엎었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례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다. 예. 선진적인 기업을 네. 운영하시는 예. 또 이런 바이오 회사는 네. 상장할 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 상장을 하고 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예. 때문에 난 이 정도면 사겠다. 그래서 삼성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미국이잖아요. 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죠.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다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유도리가 커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딱 부러지게 뭐 몇 %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신약을 개발을 했어. 근데 아직도 시장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랬을 때 성공 가능성이 몇 %야? 그러면 그 50%야, 60%야? 이건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예.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건 또 분명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숫자로 얼마로 표현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답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그럼 표현을 안 하느냐 거기다가 0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0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투자할 가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주식을 사는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할 가치가 100% 완전하게 매출이 발생해서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가치를 써놓지 말아라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거는 네.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예. 그걸 다 분석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의 시장의 원리가 있을 텐데 예. 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입장에 대해서 회계학계 안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원가만 그렇게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회계 장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회계 장부에 그러면 진짜 가치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그 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냐? 그걸 뭘 보고 판단하죠?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계 장부가 현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회계 장부에 적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딱 부러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딱 내렸으면 그냥 그걸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뒤집어 버렸어 지금 다. 앞으로 그럼 주식을 상장해야 될 사람들은 골치 앞으로 아프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다 원가만 갖다가 예, 집어넣어야 앞으로 되겠네. 원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증권선물위원회 증권감독원 이쪽도 참 답답한 것이 이번에 이런 신약 개발에 관련된 그 회계 기준을 이번에 지난달인가?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자기들은 구체적 기준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을 뭐- 타겟으로 만들었군요. 예. 그렇죠. 이 사건이 터지면서 부랴부랴 이제 자기들도 뭔가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상이 넘어가 일상에 대해서 뭐 얼마를 반영하고 뭐 이런 식의 이 일상, 이상, 삼상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몇 단계로 넘어가면 뭐 반영을 하고 말고 뭐 이런 거를 이제서 뭔가를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결정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상장이 또 이루어졌던 거고 그걸 이제 와서 다 뒤집고 나면 그럼 어떡하라는 앞으로는 그럼 뭘 어쩌자는 얘기냐 이게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 뒤집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장하려고 했던 뭐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네. 다 나스닥으로 가고 기술이 아주 많은 안 할 거예요 예. 아마. 그런 한국에서는. 기업들도 예. 다 나가버릴 예. 그런 아주 요지를 그냥 분명하게 만들어 놔버렸네요. 삼성도 뭐 굉장히 후회하고 있겠죠. 나스닥에다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는데 이런 일이 없죠. 예, 이거를 국내에다 해가지고 지금 아.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언뜻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 네. 게 화가들 있잖아요. 화가. 예. 저 김화가 뭐 박화가 뭐 네. 다 쫙 놓고 네. 자 그림값이 얼마입니까? 예. 예. 그걸 계산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작품성, 미래 가치. 네. 이 사람은 100만 원. 이 사람은 50만 원.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림값 얼마입니까? 저 붓, 물감, 종이 예. 당신 그런 이거 좀 예. 비싼 거 썼네. 예. 요거 이 사람 원래는 예. 가치가 50만 원인데 비싼 거 썼으니까 당신은 100만 원. 그렇죠. 에이, 당신은 이거 종이가 나빠. 네. 붓이 별로야. 완전 그겁니다. 네. 네. 이거 완전 그거예요. 10만 원. 네. 그 저기 1000만 원짜리 진짜 유명한 네. 화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뭐 볏짚 같은 거로 막 만드는 아주 그 뭔가 좀 창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볏짚이야 10원 이런 거랑 똑같네요. 조금 더 정교하게 비교를 하자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네. 지금 그 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 집에다가 제 그린 그림들을 쫙 이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그림들이 네. 있어. 네. 근데 아직 안 팔렸어요. 네. 그럼 그 그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팔리고 나면 팔린 값이 있어서 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팔리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러면 이거 저 종이값으로 해 이런 거지. 액자값만 네, 액자값, 종이값 요걸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왜 팔리지도 않은 걸 네 마음대로 저게 한 폭에 뭐 200만 원이라고 그런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거 2만 원밖에 안 돼. 그렇죠. 네. 그럼 무식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네. 증권 뭐 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그러니까 회계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도 뭐 일견 의미는 있어요. 일견 의미는 있는데 그런 입장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미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자 이런 다양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우리가 한 게 괜찮아요? 그렇죠.
하고 물어본 거예요. 증권 물어봤는데 선물. 그걸 갖다가 물어봐가지고 괜찮아 했잖아요 다. 네, 다 옛날에. 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 아니야 안 괜찮아 이제 와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걸 뒤집을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증권선물위원회 그 결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돼. 그죠. 공범자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뭐 직권남용이에요? 뭐 아무튼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쵸. 그 공무원들, 그때 감리위원들 뭐 다 잡아넣어야 돼.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그 아, 사람들. 그러네요. 예.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일부에서 이 부분을 놓친 게 있는데 제가 네. 예. 이게 다 박근혜 정부와 연관된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야 이거 경영승계 니네들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예. 적폐야 예, 니네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이 정권이 네.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이면서 적폐청산으로 또 뭔가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그야말로 좌파들에게 넘겨주려고 네.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탁 드는데요. 예. 아무튼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 건 뭐 분명해요. 그거는. 그래서 기업에서 오너를 없애자. 오늘 없애자. 예, 오너의 손을 다 끊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 국민기업 잔치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는. 오너만 없어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좋죠. 오너만 없으면 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사도 하고 사장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뭐. 납품도 지네들이 아무데나 선정해서 예, 하고. 그럼요. 예, 그럼. 예. 아이고. 지금 말이죠. 무상급식 한다고 친환경 한다고 지네들이 멋대로 좌파들이 납품해 갖고 문제가 생기는데 언론들은 입 닫고 있고 예. 같이 뭘 하는지 몰라도 말이죠. 삼성이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죠. 네. 솔직히 이제 반도체 하나 남은 셈인데 네. 반도체 수출이 만약에 확 줄어들게 되면 뭐 네. 언제든지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반도체 수출이 확 줄어들게 되면 달러 유입이 확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확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급격하게. 그러면 뭐 환율이 출렁거릴 거예요. 예. 그게 위기에 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런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반도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전반적으로 바이오 다 얘기니까 그 뭐 주인이 나비 효과처럼 없어지면 파장이 뭐 오겠죠. 예, 주인이 없어질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늘 또 이렇게 삼바 네. 축제가 아니군요. 삼바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사태는 그러니까 이 미래의 매우 불확실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현재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미 전 정권에서 이 뭐 그 위원회 승인도 다 거치고 회계법인들의 승인도 다 거치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다 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다 뒤집어 버린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기관이 공신력 있게 결정한 것을 자기들 스스로 뒤집는 것 이 자체가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분명히 이제 행정소송에 가게 될 텐데 최소한 사법부만이라도 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여기서 어떻게든 오너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에서만이라도. 그래야 됩니다. 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참, 이건 뭐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참 난감합니다. 예, 여러분들, 삼성전자, 삼성이라는 이름,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론이 바뀌어야지만이 됩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끌려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삼바 축제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바꿔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대기업 오너들 무조건 나쁘다, 뭐 재벌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아, 정말 답답한 시절인데 여러분들 이걸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팍팍 눌러주시고요. 또 추천 버튼도 팍팍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의 경제TV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김정호 교수님의 경제TV에서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 신의 한 수 메인에 또 달려있어요. 예. 거기서 또 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